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흥 거모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시흥 거모 호반 서밋 B1블록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입지 살펴보고요. 분양가 나온 거 확인해보고 주변 대비해서 마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금 계획도 한번 간단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건폐율 용적률 보시면 굉장히 아파트가 좀 여유롭습니다. 건폐율 13%밖에 안 되고 굉장히 듬성듬성 띄엄띄엄 지어져 있어서 그 동간 간격도 넓을 것 같고 되게 쾌적할 것 같아요. 용적률도 180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그렇게 빽빽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는 느낌이 오죠. 주차 대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세대당 1.5대로 많고 세대수는 353세대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동도 4개밖에 없는 좀 소규모 단지고 이걸 전체 다 분양하는 건 아니고 43세대는 공공임대, 소셜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거모지구 자체가 임대가 많아요. 임대가 많고 민간 분양 단지도 이런 식으로 소셜 믹스가 들어가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3기 신도시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최근 이런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그런 개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세대수는 아까 말한 대로 공공임대 빼고 310세대 전부 다 8사로 분양을 합니다. 평면도는 아직 안 나와서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자,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입니다. 한 이제 2년 좀 더 남았죠. 주차 대수 확인했고 모델하우스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지하주차장 일반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지죠. 1층이 높고 2층은 좀 낮습니다. 정화조는 택지지구라서 설치되지 않고요. 천장 높이는 그냥 스탠다드. 내진 설계는 요즘 다 1등급이니까 받고 있고요. 녹색 건축 등급이 별 3개로 괜찮더라고요. 요즘 아파트들은 확실히 좀 제로 에너지 관련 때문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감도를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철제 난간이 설치됩니다. 유리 난간은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게 고급 아파트는 아니어서 좀 원가 절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적용 규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당해 지역 대상자인데요. 이 거모지구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배정되는 게 아니고 30%가 여기에 배정이 되고 기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기타 지역 서울, 인천 거주자도 기타 지역으로 50%가 배정이 됩니다. 물론 앞에 떨어진 사람도 뒤에 당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50%가 배정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타 지역, 수도권, 시흥시가 아닌 거주자도 상당한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비규제 지역입니다. 시흥시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고 하지만 굉장히 빽빽해요. 재당첨 제한 걸려 있고요. 전매 제한도 3년이나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어요. 다행히 없고 이렇게 걸려 있는 이유는 여기가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무양에서만 세대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규제 지역이지만 분상제 때문에 규제가 좀 세게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추첨제 예상 물량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물량의 한 20% 정도, 65세대 정도만 추첨으로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 공급이 워낙 많습니다. 84 A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예요. 일반 공급의 2배이기 때문에 특공은 추첨제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있기야 있죠. 여기도 있기야 있지만 생애 최초 10% 정도? 신혼부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추첨제 전체적인 그런 비율로 보면 좀 낮다. 자, 평형별 당첨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했는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고 싶으면 넣으시고 넣으세요. 어차피 넣으면 될 거예요. 넣으면 무조건 당첨입니다. 시흥시 거주 상관없고 수도권 사시면 넣으면 당첨될 거라서 전략이랄 게 없습니다. 어차피 미운양 줍줍 거의 직행열차인 것 같아서 큰 의미가 없고 그래도 청약통장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줍줍 나올 건데 우리 재당첨제 한 10년이나 당해가면서 청약을 받을 만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거모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모지구 전체적인 위치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고요. 안산 신길 2 공공주택지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신길 온천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고요. 여기 시흥 안산 생활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곳이 시흥 백옷, 시흥 장현, 그다음에 여기 시화공단, 반월공단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꽤 커요. 작진 않습니다. 예, 총 12,000세대, 한 27,000명 정도를 수용을 할 그런 택지지구고요. 공원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2%. 아까 그 쾌적한 건폐율과 용적률 보셨죠? 아주 그런 쾌적한 그런 택지지구예요. 밑에 있는 안산 신길 지구까지 포함할 시에는 16,000세대나 되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그런 택지지구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좀 임대 비율 높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 비율 굉장히 높고, 지금 공사 중인 이 신안산선, 이 신안산선의 배후 지역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택지지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호반 서밋 이 거모 지구 내에서 입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역세권입니다. 신길 온천역까지는 여기 보이시죠? 2km쯤 됩니다. 버스로는 지금 기준으로 한 20에서 30분 걸리는데, 이게 신도시 이게 택지지구 조성되고 버스만 갖춰지면 좀 배차도 빨라지고 좀 이동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곳은 지금은 여기 없는데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 경강선, 월곡판교선, 장곡역 예상 위치예요. 여기까지는 한 4km쯤 나오는데 아마 서울 나가게 되면 이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 장곡역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여기서 장곡역까지 이동을 하는데 거리는 꽤 멀지만 여기가 산이고 정류장이 중간에 별로 없고 신호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역이 좋은 게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여기가 시흥시청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서해선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안산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장곡역 루트가 더 아마 거모지구 주민들에게 애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길온천 쪽으로 가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초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돌아가는 동선이라서 이게 안산 쪽이나 수원 쪽 가지 않는 한 선호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학교입니다. 자, 학교는 초등학교 가깝죠. 도율초란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는 이 신설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거모지구의 초등학교 신설되는 학교는 여기 한 곳입니다. 딱 지구 중 한가운데 있는 학교고 여기는 원래 이 생활권 기존에 있던 지역에 주로 빌라거든요. 여기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런 택지지구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이런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섞이게 되는 거죠.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지구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완전 먼 건 아니지만 다소 거리는 있는 편이고 이전 분양한 대방, 대방 엘리움 더 리체 1, 2단지 여기서 분양했죠. 이렇게 여기가 대방인데 대방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죠. 상업지구 접근성이나 초등학교까지 거리나 하천 뷰라든가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입지가 여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아파트 시행사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예, 거무지구 희소한 민간 분양. 맞아요. 이거는 임대가 많다고 했어요. 민간 분양 단지 별로 없고요. 브랜드 프리미엄 호반 정도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지는. 네, 멀티교통,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맞아요. 가깝습니다. 네, 나들목 가깝고요. 신길온천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멀어요. 그리고 네, 신안산선 배후 지역인 거 맞습니다. 교통 호재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완전 인근의 교통 호재는 아니란 거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공원은 맞죠? 네, 생활환경 택지지구니까 깔끔하고 굉장히 살기에는 좋을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 제가 놓쳤네요.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요거 좀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안산선 아까 말씀드렸죠? 좀 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인근 지역이긴 합니다.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좀 교통이 아쉽습니다. 예, 이런 12,000세대 넓게 보면 16,000세대나 되는 그런 택지지구인데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고 좀 연결망이 부재하다는 게 좀 단점으로 보여요. 자,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6억 언더로 나왔습니다.
네, 6억 살짝 안 되죠? 네, 여기는 심플해요. 최고층이 24층인데 5층 이상이 다 같은 분양가입니다. 무조건 고층이 유리해요. 네, 이거 엄청, 네, 유리하죠. 5층이랑 24층이랑 분양가가 똑같으면 당연히 층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좀 운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추첨은 중요할 것 같고. 1층은 네, 좀 쌉니다. 5억 2,600만 원으로 저렴하게 나왔어요. 여기는 네, 알아요. 시행사도 압니다. 잘 안 팔릴 거라는 거. 네, 그래서 네, 계약금을 5%로 냈죠. 근데 계약금 5%도 의미가 없는 게 이거 어차피 전매제 한 3년이라 이거 분양권 투자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5% 해도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 5% 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나옵니다. 이자는 후불제고요. 이건 뭐 워낙 요즘 당연한 거라서. 자, 84A 기준으로 작은 계획을 한번 짜보면 확실히 계약금이 5%라 3천만 원만 있어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이 잘 나와서 사실 진짜 계약금만 가지고도 예, 입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조금만 돈이 이게 입주까지 좀 모은다고 치면 예, 뭐 신용대출을 좀 받아도 되고 그러면 진짜 계약금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대출도 잘 나오죠. LTV 70%, 4.2억인데 4억 2천. 이거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봉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뭐 수도권 맞벌이 부부에게 이 정도는 뭐 사실 그렇게 높은 연봉은 아니죠. 네, 발코니 확장도 쌉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여서. 네, 부대 비용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한 1억에서 2억 가량만 있으면 정말 여유 있게 네, 대출 받아서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럼 이 분양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억 1,500이란 건 아까 최고층 분양가에 여기 발코니 확장, 네, 시스템 에어컨까지만 옵션 더한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옵션 더하시면 가격이 더 붙어요. 이건 정말 최소한의 가격입니다. 한 6억 초반입니다. 당연히 비교해볼 단지는 앞서 분양했던 네, 대방이죠. 대방 엘리움 더루체. 이 아파트도 영상으로 다뤘었는데 보실 분은 지금 카드 참고하시고요. 이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였느냐? 네, 6억 2천, 6억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네, 바로 옆 단지지만 차이가 좀 있었죠. 여기에 옵션 알파 더하면 한 6억 한 중후반 정도는 보셔야 되는 단지였어요. 이 아파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예, 미분양 떴습니다. 미분양 떴고 이거 쭉쭉 미분양 나온 게 1단지 한 3분의 1 정도 바로 나왔고요. 2단지도 비슷하죠. 네, 2단지는 네, 109세대나 나오는 아주 그런 지금도 팔고 있는 네, 선착순 계약 중인 그런 곳입니다. 호반 서밋 분양가 같은 경우는 좀 싸죠. 네, 6억 2천, 6억 5천, 한 6억 중후반인데 여기 6억 초반이니까 네, 확실히 좀 쌉니다. 한 2에서 5천만 원 정도 싼데 대신 그만큼 입지가 좀 떨어지죠. 네, 그만큼 입지가 떨어지는 만큼 분양가도 낮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싼 건 아니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이면 6억 초반이죠. 어딜 갈 수 있느냐 시흥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가져온 아파트는 시흥시청역 동원 로얄듀크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시흥시청역 서해선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가 좀 멀고 요 생활권에서 좀 상권도 좀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은 다른 아파트 대비 좀 낮은 편입니다. 실거래가 6억 3,400, 6억 1천. 호가도 비슷한 수준이죠. 어때요? 시흥고모 호반 서밋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죠. 예, 그런데 시흥시청역은 이게 앞으로 교통 호재가 많잖아요. 신안산선, 경강선, 서해선. 트리플 환승역인데 얘가 2020년이라고 해도 한 8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런 것 치고는 교통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예, 물론 뭐 이거 분양은 좀 계약금 가지고 2년 끌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가격은 같잖아요. 예, 그래서 훨씬 좀 메리트 있는 물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분상제가 적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싸지도 않고 이 돈이면 대안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자, 여기는 시흥 대하역 인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네, 뭐 완전 신축 아파트들은 아니지만 가격이 비슷하죠. 6억 초반대로 비슷합니다. 네, 전부 다 역하는 건데 훨씬
가까운 입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음 볼만한 곳이 여기 목감역. 예, 신안산선 목감역은 여기죠. 네, 그나마 좀 거리가 좀 있지만 어쨌거나 요 목감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6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감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훨씬 가깝죠. 네, 서울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택지지구 규모는 좀 작아도 입지적으로는 거모지구보다 훨씬 더 나은 곳입니다. 다음은 안산 장상지구인데요. 여기는 좀 이제 뭐 분양이 좀 지연이 돼서 한 빨라야 2027년쯤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뭐 여기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안산선 여기 역 생기잖아요. 네, 장하역인가요? 역 하나 생기고 입지도 조금 더 좋고 역세권 택지지구고 해가지고 훨씬 더 메리트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겠죠. 아마 모트도 한 7억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34평 기준으로. 네, 그럼에도 어쨌거나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더 좋은 입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흥이나 안산 주변에 참 이 6억대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굳이 거머지구가 아니어도. 백옷도 그렇습니다. 백옷도 6억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흥 거모 호반 서밋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네, 쾌적한 미니 신도시급의 택지 지구였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 쾌적한 환경, 네, 넓은 공원 이런 것들이 장점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역세권 택지 지구라는 점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었고요. 단지 내에서도 소셜 믹스 단지다. 임대가 한 10% 정도 섞여 있다. 그리고 주변에도 임대가 너무 많은 택지 지구다. 300세대 규모밖에 안 된다라는 점 좀 아쉬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분양가는 그렇게 싸지 않았다. 그리고 대안이 굉장히 많았다. 재당첨제 한 10년을 내가 페널티를 당해가면서까지 청약통장을 쓸 이유가 거의 1도 없는 그런 청약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 살고 싶으시면 무순위 쭉쭉을 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